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살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철없는 형님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원래는 자기 것이라며 저에게 몹쓸 짓을 한 형님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희 부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모든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며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형님한테 로또 복권 당첨금 절반을 주고 싶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으로 우리 가게 더 확장하고 더 잘 나갈 수 있을 거라며 좋아한 게 엊그제더니?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긴 했었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지금 이혼하고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남자도 새로 사귀고 그래야 될 텐데 매일같이 힘들어서 술만 마시고 애들 돌보는 것도 버거워하는 것 같아서. 그것만 이유는 아니지? 나 당신이 현명한 판단하는 거 아니까 똑바로 이야기해봐. 사실 엄마랑 아빠가 어릴 적부터 내가 남자라는 이유로 조금 더 지원해 주시고 그랬거든.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라고는 생각 안 했었지만 누나 입장에서는 차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빚이 있기는 해. 그렇다고 로또 당첨금을 줘버리겠다는 건 너무 오버 아닌가? 당신이 싫어하는 이유 나도 짐작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 의견을 먼저 듣고 결정 내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당신 돈으로 로또 복권 당첨된 거니까 따지고 보면 당신 돈이나 다름없는데. 에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누나한테 돈 주겠다고 하면 당신 입장에서 서운한 것도 사실이잖아. 그리고 우리도 곧 출산할 아기 있는 마당인데다 가게까지 확장해야 하니깐 여유 있으면 더 좋은 것도 맞잖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저번에 형님이 술 마시고 취해서 나한테 했던 말 당신도 기억하지? 나 같은 게 집에 들어와서 괜히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난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잖아. 알지. 그때 누나가 많이 취해서 그랬다고 사과하기는 했었지만. 다음 날 사과하기는 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탐탁치 않았거든. 술 마시고 진상 부리고 나한테 물건까지 집어던지셨잖아.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사과하면서도 솔직히 내가 당할 만해서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 기분 나빴거든? 이해해. 당신이 그동안 쌓이게 만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고 말할 때 나도 기분 나쁘더라. 나는 그게 당신한테 생긴 불만이 아니라 나한테 품은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해. 엄마랑 아빠가 누나 대신 나 챙겨주고 가게 차리는 것도 많이 지원해준 게 사실이니까. 누나는 집 하나 지원받았었는데 나는 가게 차려서 식당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샘이 생기는 건 사람 심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형님도 받은 재산 잘 불렸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허구한 날 술 마시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바람핀 거 들켜서 이혼하게 된 거고, 용케 양육권은 받았다지만 양육비도 안 받고 이혼한 것도 이해 안 가고 앞뒤 너무 생각 안 하시고 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답답해. 누나가 예전에 무당한테 전 본 적 있었던 거 말했던가? 언젠가는 자기가 대박 터질 거라고 믿고 있거든. 그런데 생각과 달리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고 나이는 먹어가고 이뤄놓은 건 없지. 결혼하고 아이까지 둘 있는데 하는 일마다 안 풀리니까 많이 갑갑해하는 것 같아.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나도 당신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불편하다는 거 알아. 우리한테 갑자기 생긴 행운을 누군가한테 베풀면 그건 나름대로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호의라는 건 베풀 만한 사람한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형님 많이 도와주셨잖아. 집 말고도 자잘자잘하게 도와주신 돈 내가 한두 푼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까지 됐다는 건 결국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수도 있어. 그래, 당신 이야기도 더 들어보자. 계속 얘기해봐.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형님이 더 성숙해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찬성이야. 그런데 나한테 요즘 하는 거라든가 앞으로 해나갈 때도 생각하면 믿음이 안 가서. 좋아. 그러면 당신한테 한번 지켜보고 맡겨볼게. 누나가 당신 앞으로도 서운하게 한다거나 당신 눈에 안 찬다고 하면 나는 이 문제에서 전적으로 당신 뜻에 따를게.
결정권은 당신한테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 가족들한테는 다 비밀로 해뒀으니까 말하려면 말하고 계속 감추려면 계속 감추고. 알겠지?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나 믿어주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다. 형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긴 하지만 그거 내려놓고 한번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볼게. 남편과 저는 신혼을 만끽하고 있던 중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로또 복권까지 당첨된 행운이 뒤따랐습니다. 그 행운을 매일같이 스스로의 팔자가 불행하다고 투덜거리며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구는 형님에게 나눠주고 싶어하는 남편. 하지만 전 형님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이후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했죠. 남편 역시 그런 제 생각을 존중해주더군요. 솔직히 형님은 남편과는 성격부터가 영 딴판으로 뻔뻔한 데다가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올케, 나 오늘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술 좀 마실 거거든. 와서 대리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리운전이라뇨? 저 지금 임신해서 한창 조심해야 할 시기예요. 아니, 민호랑 민준이 엄마가 돌봐주고 있다고. 내가 올케한테 그런 것까지 부탁하진 않잖아. 차 좀 운전해 달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들어? 형님이 운전 필요하다고 하면 대리기사를 불러드리는 건 어떨까 싶네요. 누가 돈 없어서 올케한테 이런 부탁하는 것 같아? 같은 여자들끼리 집에 가면서 내 나름대로 할 말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지금 편하게 전화로 말씀하세요. 저번에도 저한테 아쉬운 소리 편하게 잘하셨잖아요. 와, 아직까지 꽁에 있는 거야? 내가 분명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텐데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저한테 화가 나신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물건 집어던지시면서까지 저한테 성질 내놓고 사과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쌓인 게 터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쌓인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때처럼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진심을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사람 참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 있다. 우리 올케, 내가 얘기를 안 한 거면 얘기를 안 할 만한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나 삐딱하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내가 화가 났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동생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죄다 서운한 사람들 뿐이야. 그런데 전에 올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 적 있었잖아. 여자로서 같이 잘 지내보자고. 그랬었죠. 그 말했던 게 거슬렸던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거슬렸다기보다는 나를 좀 내리깔아보면서 동정하는 느낌이 들었달까? 솔직히 말해서 동생은 가게도 잘 운영하고 있고 올케도 그 덕 누리면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뭐야? 나는 집 한 채 물려받은 것도 간당간당하고 재산은 다 까먹고 있고 대출까지 있는 마당이라고. 인생 실패한 거나 다름없는 나 생각하면 내 동생이 날 부양하든지 책임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 슬쩍 내비치니까 올케가 뭐라고 그랬더라? 요즘은 여자라도 자기 능력 가지고 돈 벌고 오히려 가장 역할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했지? 그런데 웃기지 않나? 올케는 집안일이나 하면서 편하게 내 동생 돈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냐고. 저는 형님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형님이 하도 힘들다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것뿐이죠. 그리고 제가 회사 관두고 집안일 하는 건 남편이랑 합의된 부분이고요. 누가 올케 의견 궁금하다고 그랬어? 사람 기분을 나쁘게 쓰면 그에 따른 대가가 생긴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세상 모든 것이 인과응보야. 본인이 저지른 만큼 나중에 되돌려받는 거라고. 알겠어요. 형님, 지금도 술 드신 상태고 많이 기분도 나쁘신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는 주의를 하고 과거에 했던 말들도 제가 취소할게요. 그렇게 지금 내리 깔아보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거야. 사람 칼로 찔러놓고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 해결이 되는 거야. 내가 그날 받았던 모멸감이며 상처들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저는 의견 말한 것뿐인데 그걸로 술 마시고 물건 집어던질 정도까지 상처를 받으셨다면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형님도 저한테 잘못해놓고 사과했으니까 됐지 하는 태도셨잖아요. 이 와중에도 변명하고 나 또 몰아세우는 거야? 내가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올케가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던 나를 밀어버렸다는 거야. 난 지금 절벽으로 떨어진 기분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솔직히 형님한테 제가 그동안 화낸 적도 없고 의견을 반박하거나 대들고 나선 적도 없었잖아요. 그날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었어. 여기까지는 내가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올케가 벼랑 끝에 서 있던 나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린 거야. 그래서 나는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밀어서 떨어뜨린 올케가 잘못한 걸까? 비유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그러면은 형님을 밀었다는 뜻인가요? 그래, 밀었다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올케한테 받은 상처 그것들이 지금 계속 떠올라서 미칠 지경이야. 아무리 술을 마셔도 해소가 안 된다고. 심지어 점집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올케가 내 운까지 다 갖다 쓰고 있대. 이 집안 여자들이 누려야 될 운을 올케가 다 누리고 있어서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가 없는 팔자라고 그랬다고. 이것만 봐도 누구 잘못인지 뻔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형님 기분이 풀리시겠냐고요. 이혼해. 이혼하고 갈라서. 그리고 나서 위자료 받은 거 나한테 전액 다 갖다 바치고. 그 정도 각오 없으면 그런 사과 하지 마.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에는 그만큼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미안하다는 말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은 사과 받아줘야 되지 않냐? 그딴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도 내 눈에는 훤히 다 보여. 사과 안 받아준다면서 내심 욕하고 있는 거 훤히 다 보인다고. 정말로 미안하다면 행동으로 증명을 해봐. 그렇지 않은 이상 나는 올케랑 평생 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임신하고 있는 아이에게까지 악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저는 그 뒤로 소통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과를 했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 시누이의 태도에 남편 역시도 많이 실망을 한 눈치더라고요. 10억가량 되는 로또 당첨금 절반을 받는다면 단숨에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텐데 스스로 자신의 복을 걷어차버리는 모습이 한심하기도 했고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죠. 그런데 시누이의 저에 대한 악감정은 제가 피한다고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님, 이거 뭐예요? 왜 율무차를 집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올케가 나한테 잘못한 거 갚으려면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근데 스스로가 죄에 대한 값을 안 치르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그걸 치르게 해주려고 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황당하네요. 정말 이번 한 번은 제가 넘어갈 수 있는데 사과를 하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이 사실 알고 불같이 화낼걸요? 황당하다. 이제 와서 협박까지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올케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 인생 망가뜨려 놓고 도리어 협박을 해? 나 술 마셨는데 또 진상 부려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혼하게 된 거 형님이 잘못한 것 때문인 거잖아요. 앞뒷일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일 벌리시면 그 대가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벌이시면 저도 더 이상 형님 용납할 수 없어요. 가족으로 인정 못 한다고요. 그래, 그런 식으로 자기 잘못 반성 안 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있지. 솔직히 내가 율무차를 타서 마시라고 직접 건네기라도 했어? 내 동생이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율무차 뻔히 알면서 먹을 지능이면 어차피 낳을 아이도 바보일 테니까 그냥 잘못되는 게 낫지 않나? 그 얘기를 남편이랑 시부모님도 납득할까요? 황당한 소리를 하실 거면 조금은 생각을 해보고 말이 되게끔 하세요. 얼마 전에 내가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애 돌봐달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그 문자도 무시했지. 답장도 제대로 안 했지? 새 남자 만나야 하는데 회방 놓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나도 강수를 둔 거라고. 그래서 임산부 위험하게 율무차를 두신 거라고요? 그것도 이유라고 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감정 솔직하게 말했어.
자꾸 삐딱하게 들으면서 반성 안 하는 올케한테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황당한 이유예요. 저 이제 곧 출산 앞두고 있는 임산부라고요. 행여나 실수로라도 율무차 마시게 되면 애한테 악영향 갈 수 있다는 거 모르고 계셨어요? 만삭이 뭐 유세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애 돌봐달라고 할 때 돌봐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술 마시고 대리 운전기사 노릇하라고 하면 운전기사 노릇하면 되는 거고, 내가 시키는 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올케 보고 있으면 안 미워할 수가 없어. 만삭이 뭐 유세냐고. 황당하네요, 정말로.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딸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겠지. 집에서 팽팽 노는 년이 애나 봐야지. 왜 자꾸 영악하게 굴면서 내 부탁은 죄다 거절인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냐고요. 나는 올케가 진심으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 못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올케 인생 망가뜨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술 마셨다고 하지만 이건 내 진심이야.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스란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긴 한숨과 함께 이 사실을 시부모님에게 알렸죠. 그런데 시누이는 또 얌체같이 빠르게 사과를 하며 신혼집에 새 침대를 보내기까지 하더군요. 술에 취한 김에 저지른 실수라는 시누이였지만 남편과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나는 형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서울 지경이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으니까 이제 나도 결정을 내려야겠네. 솔직히 말해서 누나한테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당신한테 하는 태도 보니까 더 이상 참아선 안 되겠다 싶어.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침대 선물하는 걸로 넘어가는 것도 황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도 대책을 알아야 안심을 하든지 할 것 같아서. 이제 누나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그러면 당신 데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아예 누나랑 인연을 끊든지 할 거니까. 참, 당연히 당첨금 나눠주는 일도 없을 거야. 어지간하면 좋게 풀어가고 싶었는데 형님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정말 힘들다. 당신이 이제라도 결정 내려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율무차는 어떻게 놓고 간 거야? 당신 이 문 열어주지도 않았을 거잖아. 어쩌면 어머님한테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어머님한테는 내가 비밀번호 알려줬었는데 그거 듣고 몰래 찾아온 거 아닐까 싶어. 술 취한 중에도 그런 머리는 또 돌아갔네? 누나 멍청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기도 하다. 뭐가 이상한데? 누나 성격에 돈 아까워서라도 침대를 선물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 이번엔 정말 반성하는 건가? 아니면 더 큰 거 터트리려고 머리 쓰는 건가? 생각해보면 율무차 직접 타서 준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선물로만 준 거니까. 나야 형님, 속을 알 수가 없네. 하여튼 당신은 출산 문제만 집중해. 괜히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썼다가 애한테까지 문제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비밀번호도 일단 바꿔놔야 되겠다. 형님 때문에 정말 힘들다. 앞으로도 조심하라고 협박한 게 아무래도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서 걱정이야. 비밀번호까지 알아가며 율무차만 턱 놓고 간 게 오히려 찝찝하달까? 당신이랑 시부모님이 딱히 따지지 못할 정도만 잘못한 건데 오히려 노린 느낌? 듣고 보니까 정말 이상하기는 한데 비밀번호 바꾸고 나면 별일 없을 거야. 저를 안심시키는 남편이었으나 저는 뭔가 찝찝했죠.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믿는 시누이였으니 사과를 하더라도 본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뭔가 또 앞에 나쁜 짓을 저지를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하던 시누이, 술에 취한 어느 날 자신의 아들 둘을 맡기고 제가 부르는데도 불이 나게 도망치듯 벗어나더군요. 만삭이라 불편한 몸에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돌보던 저는 힘들어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어린 조카들 중 하나가 선물 받은 침대에 오줌을 싸버리는 일까지 생기자 정말 심란했는데 이게 저에게는 뜻밖의 행운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누이가 숨겼던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형님, 아직도 술 마시는 거예요? 이제야 전화를 받으시면 어떡해요? 왜 그래? 내가 애들 맡기고 올케한테 부탁하는 거 오랜만에 이러는 거잖아. 남자친구들도 만나면서 새 신랑 구하는 중이고 민호랑 민준이 며칠 동안 두고 갈 테니까 알아서 좀 봐줘.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면서 힐링 좀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네, 형님. 무슨 생각이신 줄 잘 알겠네요. 뭐야? 올케 반응이 왜 이래? 이제야 내 말을 들을 마음이 생긴 거야? 아니면 술이라도 먹었어? 형님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아무리 기싸움 해봤자 올케는 나한테 안 되는 사람인 거 이제라도 안 것 같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우리 애들 잘 부탁해. 만삭이랍시고 괜히 나한테까지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죠. 형님이랑 관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건 이제 완전히 연을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하, 황당한 소리를 또 하네. 그래, 끊어봐. 끊어보라고. 네가 그따위로 말해봤자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저번에 시부모님한테도 형님이 저지른 잘못들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선 넘으면 나중에 유산 물려줄 때 안 챙겨줄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선을 넘었는지 말을 해보라고. 무작정 우기지만 말고. 새 신랑 알아본다고 애들 좀 맡겼더니 이따위로 대들고 있으니까 내가 다 황당하네. 민호가 아주 큰일을 해줬어요. 오줌을 싸질러 놨더라고요. 애들 오줌 싸는 거 하루 이틀이야? 까짓 거 바닥 좀 닦고 옷 빨아주고 갈아입히면 될 문제 아냐? 어차피 출산하면 매일 겪게 될 일 예습시켜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인 건가? 저도 고작 그런 정도면 이렇게 따지지도 않죠. 침대 밑에 저주하는 부적을 잔뜩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요. 조카가 침대에 오줌 싸지르지 않았더라면 절대 모르고 있었을 뻔했네요. 옳게. 일단 내가 해명하는 이야기부터 들어봐.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였어. 점집 자주 가는 형님이 율무차 사건 이후로 사과랍시고 돈까지 보태가면서 보내준 침대죠. 그런데 거기에 저주하는 부적이 다닥다닥 붙여져 있는 게 오해일까요? 누가 봐도 형님이 한 짓거리 같은데요? 설마 그거 가족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지? 얘기했다가 나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인 거 알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앞으로는 올케한테 정말 잘할게. 대신 말했다간 나 정말 안 참아. 절대 안 참고 앞으로도 괴롭힐 거라고. 자기 죗값을 치러야 된다면서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면서요? 얘기하면서 이미 남편한테며 시부모님한테도 사진 보내놨으니까 이제 곧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제정신이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사람 설명은 들어봐야지. 해보세요. 설명. 나한테 나는 올케를 저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올케가 받을 운을 나한테 가져오고 싶은 것 뿐이라고. 그거 원래 내가 누렸어야 했던 거고 억울하게 뺏긴 거잖아. 억울하게 뺏겼다고 생각하시니까 여전히 반성 안 하고 있다는 거 아주 잘 알겠네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본인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사실 남편이 얼마 전에 로또 당첨된 일이 있었어요. 그거 형님한테 절반 나눠주려고 했었던 거 이제 없던 일로 하려고요. 뭐? 로또 당첨금? 지금 로또라고 그랬어? 얼마 됐는데? 알아서 못하게요? 형님한테 마음에 빚이 있다면서 남편이 챙겨주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다 없던 일이 됐으니까 신경 끄세요. 형님이 저지른 일 덕분에 이런 거니까 따지고 들지도 마시고요. 잠깐만, 올케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정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정말로 올케를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무당이 하는 이야기를 따랐을 뿐이라고. 만약 올케가 눈 감아주면 내가 받는 절반에서 다시 절반 올케한테 줄게. 이제는 남 핑계까지 대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사과하시는 모습이 정말 생소하네요. 본인이 저지른 죗값 잘 받으시고요. 가족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얘기나 들어보자고요. 올케 내가 미안해. 내가 사과한다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 굴며 시누이가 제게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앞에 무릎을 꿇며 울게 된 시누이였지만 노발대발하신 시아버지에게 삭발을 당하고 따귀까지 얻어맞고 말았죠. 평소 온화하시던 시아버지의 화난 모습에 많이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죠.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시누이라는 사람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저희끼리 뭉치고 가족끼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우이는 매일 술을 마시며 가족들의 속을 썩이고 있지만 그냥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을 정도로 행운을 누릴 수 있었는데 시샘 때문에 스스로 복을 걷어차버리고 망가진 신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리다 스스로 낭떠러지로 떨어진 셈이니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려고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